예, 보시죠. 다음, 문제집 80쪽입니다. 80쪽 1번.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고요. 숫자 별로 없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지정된 취락지구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지는 누구도 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시장군수도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 취락지구, 칠판이요.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네 가지로 줄이면 되죠. 용도지구에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 개발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후교통,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칠판요. 여기 개발진흥지구가 5가지가 있죠. 여기는 이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개발진흥지구가 주산, 관복특 5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주거, 산후교통, 관광양, 복합, 특정 5가지가 있고, 재밌는 주사는 관복이가 드륵 타고 다니자고 개발을 했다고요. 각각 특별한 용도지역 위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좀 세부적인 겁니다. 2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지문 2번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죠. 계획관리지역이면, 기생보 농자, 그쪽에서는 그래도 개발 가능한 곳이니까,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단지를 정해서 두 곳 빼기 개발하자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동그라미 4번 모른다 하시더라도 놓고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5번. 택지개발지구 그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새로 개발되는 곳 시범단지만 깔끔하게 할 수도 있죠. 단지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틀린 것은 5번. 2번 문제요. 단지와 구역, 단지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택지개발促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외의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7번요. 단지를 지정한다. 3가지. 그 3가지 중에서 셋 중에 한 덩어리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도시적 바깥에도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야 된다. 기간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 완화 맞죠? 그럼 주차장 빵면이라는 거죠. 주차장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요. 어느 곳은 주차장 100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을 100%까지 완화한다. 기준을 100%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빵입니다. 왜요?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곳이니까요.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한다.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이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 옛날 사극들 보면 한옥에 주차장 따로 없죠. 보존하는 거니까 주차장 없어도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 규정이 있죠. 7번 보시죠. 주민 입안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기지 3대 제한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제한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통과를 시켜줬더니 주면 명종률 몇 배까지요? 2배까지 지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땅주인 땅장사라는 제도예요. 깔끔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깔끔하게 만들자는 거죠. 근데 깔끔하게 만드는 건 착수도 하지 않고 5년 동안 땅장사만 하고 있으면 이 혜택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구수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전부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맞겠죠. 그 중에 뭐가 하나가 더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음튼 새로 개발되는 곳들이죠. 새로 개발되는 곳들에 단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전부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X요.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 상이고 공짜 지문이죠.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이 정확하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두 글자를 없애시고요. 구역을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이 주민 제한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 제한되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색시장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구단위계획 안에 반영해야 된다. 지지사인데 제한하죠. 지지사인데 제한할 때 다 도서, 설명서, 문서로 제한하고 그 중에 타당한 내용은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입니다. 그러면 개발로 가는 거예요? 보전으로 가는 거예요? 개발로 가는 거죠. 구역과 사선거구요.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사선거구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도시적으로 첫째 주 끝에 새로 도시적으로도 뭐예요? 관농자, 화살표, 도. 관농자 용도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역시 녹지에서 주상공 개발, 관농자에서 도시적으로 개발, 보전에서 개발로 바뀌는 땅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개발제한구역, 도시항공구역, 시가보존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용도구역 3가지, 한강공원, 시설이지만 규제가 센 곳이죠. 보존으로 묶여있다가 개발로, 보존으로 묶여있다가 풀리는 땅, 개발로 바뀌는 땅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려서 답이고요. 4번 문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정택이 몇 달? 정택이 40이죠. 보존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1번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지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정택이 40, 4호정이요. 사호정은 아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시가보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보전에서 개발로 풀린 땅으로 10만 X,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20만 제곱미터 X, 30만 제곱미터 이상, 보전에서 개발로 풀린 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5번 정비구역 정택이 40, 사업 끝나고 10년이죠. 3년이 아니라 10년.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요. 5번 당연히 해당 지역 구역에서 해당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정택이 40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도 신도시, 동그라미 3번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가 되긴 하지만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을 보면 주거, 상업,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은 사업하는 목적이 엄청 많습니다. 천차만별, 별별게 다 많다고요. 그럼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 정택, 택지개발지구, 택지, 주택이 들어서는 땅, 신도시, 주거단지로 10년 지났으면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대부분이죠. 주택, 새 주택이 들어서고 10년이면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택이 40인 거죠. 6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대조성사업지구 7번 보시죠.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금 칠판에 있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지조성사업지구 한 번에 30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집 짓기 위한 땅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요. 새로 개발인 거죠. 새로 개발되는 땅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도중관리계획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그렇지 않다 XX요. 단지나 도면 다 그러니까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3번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세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가 도시적이 아닌 곳이죠. 그러니까 3번 맞고 그러니까 4번은 그러니까 대각선이면 편하다고요. 둘째 주거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내용 아시죠? 정택이 40이죠. 도시개발법 지정된 2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 X요. 개발사업 X요. 개발구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4번 틀렸고 동그라미 5번 도시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칠판요. 그러니까 건폐율 몇 배요? 1.5배 용적률 2배이죠. 그래서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용적률이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2배가 틀렸고 옳은 것은 3번 7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수립대상 지역 전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압류하기 위한 것으로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X 뭐 X요? 첫째 줄 전부 X요. 특광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는 없죠. 특광시군의 일부만을 지정하는 겁니다. 칠판요. 여기 전부 일부와 여기 전부 일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시, 군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곳들에 대해서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큰 길을 갖추면 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특광식은 전부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7번 문제 1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으로서 사선 그 구역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판문이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에 지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중심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 나머지 옆에 땅 조금 포함할 수 있다. 도시적 아닌 지역, 주상공록, 도시적 이고 개생부 농자 중에서 계획관리가 중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금 포함시킬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3번 도시적 외도 역시 완화 범위는 마찬가지죠.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흥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건폐율 1.5배, 용적률의 200%, 용적률 2배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X 틀리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땅이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4번 맞아요. 에서 해제되는 이니까 맞죠. 에서 해제되는 구역 보전에서 개발로 풀리는 땅에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부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발표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다음에 8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은 또 그것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선 X죠. 요선 넘지 마라. 그건 초점이 아니고 기건에서 그 건은 국토계획 그 아래 동그라미 2, 3, 4, 5가 대상이죠. 2, 3, 4, 5는 포함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기건에서 기반시설
크게 완화되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된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포함해야 되고, 또 동그라미 2, 3, 4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죠. 동그라미 4번 주거지게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게 뭐고요? 용도 제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건폐율과 용적률이 만나면 동그라미 3번 높이가 정해지죠. 그래서 동그라미 4, 2, 3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높이에 대한 사항은 한 덩어리로 포함돼야 됩니다. 그 아래 해설에서요. 해설, 그러니까 둘째 줄 다음 사항 중 2호, 4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은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작은 5번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건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중에 이제 색채가 있죠. 뭐 색채는 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는 색채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건의 그 건과 지금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걸 구분하는 게 초점 중에 하나이고. 답은 1번 9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7번 보시죠. 지금 이 국토계획법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뿐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이러저러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건축법에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물 높이장, 콘크리트, 동그라미 3번 건폐율, 동그라미 4번 용적률, 5번 주차장은 완화할 수 있지만 동그라미 2번 분할 제한, 이거는 완화할 수 없죠. 이건 최소한의 안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9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쓰시죠. 그러니까 60, 150, 200 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법은 공부 안 하고 공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에 누워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요 정도 면적은 돼야지. 이거보다 더 작게 쪼개 놓으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5, 25 거기다가 뭘 짓는다고 하는 순간 다 위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안전에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게 쪼개지 마라.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까지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 10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적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아까 질문에도 있었죠. 한옥마을의 보존, 한옥마을의 보존이면 둘째 줄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틀린 것은 그거 하나 내고 나서는 계속 그걸 2번이나 연달아 냈네요. 동그라미 1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문제 없죠. 새로 개발되는 곳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번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단지 지정하는 세 번째 덩어리,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덩어리가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 그리스 산토리니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포함해야 되는 건 아까 두 글자 뭐였고요. 기건은 포함해야 된다. 4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 X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아예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5번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의 내용들이 있네요. 아까 문제 보셨던 것 중에서 도시군계획서는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양이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시험에 나온 게 거의 꾸준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토계획법 보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개발행위와
그러니까 좀 순서를 바꾸죠. 개발행위와 농지법을 가도록, 그냥 책 순서로 가시죠.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와 도시개발법 앞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요 정도를 다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상한 것들, 한두 가지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표시했다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토막 하다가 또 쉬기가 또 뭐 해서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